이런 걸로 선택을 하시면 전혀 다른 카테고리에 노출되기 때문에 판매가 안 일어날 거예요. 여기에 나온 그대로를 적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3kg 15과 내외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상위로 노출될지 말지가 여러 가지 점수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상품을 업로드를 할 거예요. 이 상품 업로드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쿠팡이라는 AI한테 내 상품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업로드는 곧 AI한테 인식시키는 거다. 쿠팡이 알고 보면 별게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내가 내 상품을 쿠팡에 팔려고 하면은 쿠팡에 있는 이 AI가 아, 네 상품은 딸기구나. 아, 네 상품은 당근이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AI가 인식을 잘 못하도록 올려버리면 AI가 그 상품에 대해서 노출 점수를 적게 줘요. 그래서 우리가 농장에서 원물을 100점짜리 뭐 사과를 하나 가져오고 80점짜리 사과를 하나 가져오고 60점짜리 사과를 가져왔을 때 그냥 이 원물의 퀄리티가 좋다 그래서 무조건 1위, 2위, 3위로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곱하기 규격이라는 점수가 붙는다는 거죠. 이 제품의 퀄리티, 규격이라는 점수가 곱해져서 최종 점수가 산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규격을 60%밖에 못 지켰어요. 60%. 얘는 이제 규격을 거의 100% 잘 지켰어요. 얘는 규격을 뭐 한 80% 지켰다고 해봐요. 원물은 얘가 제일 잘 가져왔는데 AI한테 인식시키는 실력이 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적당한 원물을 들고 와서 AI를 잘 알아가지고 얘한테 잘 인식을 시켰어요. 규격을 잘 맞춰서 올렸어요. 그러면은 최종 노출되는 점수가 얘는 60점이 되는 거고 얘는 80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48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을 봤을 때 얘가 실제로는 1등이지만 원물 점수는 1등이지만 실제로 노출이 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은 얘다. 이래서 뭐가 중요하다. 이 규격이라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규격은 뭐냐? 쿠팡 AI다. 별게 아니라. 쿠팡 AI라는 건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과 붙여쓰기가 되어 있는 것을 다르게 인식합니다. 약간 이런 디테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업로드를 할 때 여기서 띄어쓰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쿠팡 AI가 인식하는 게 달라지게 되고 규격 점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출 점수가 바뀌게 되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냐 아니면 못 버느냐가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격에 맞춰가지고 업로드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규격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 상품명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AI가 잘 인식하고 안 인식하고 이게 나뉜다 그랬죠. 근데 우리 이거는 이미 배웠습니다. 노출 상품명 몇 개 단어로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5개 단어로 하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뭐냐면 내가 이 상품을 인식을 할 때 일단 크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물을 팔려고 그러는데 내가 카테고리를 휴대폰으로 해놔버렸어요. 그러면 내 상품은 어디로 노출이 돼버려요? 휴대폰으로 노출이 돼버리니까 휴대폰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출 점수를 마케팅을 통해서 잘 쌓는다 해도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갑자기 휴대폰 사이에 물이 띵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러니까 그건 노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키워드로.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잘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카테고리를 맞출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쿠팡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자 당근을 판매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상위에 판매하고 있는 이 판매자들 것을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3번째 정도까지 참고하면 좋은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보니까 요거만 보면 되거든요. 당근으로 되어 있죠. 얘도 당근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얘 카테고리는 당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와가지고 당근 이렇게 치면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카테고리를 잡는 겁니다. 만약에 카테고리를 잘못해서 이런 걸로 선택을 하시면 전혀 다른 카테고리에 노출되기 때문에 판매가 안 일어날 거예요. 왜냐면 아예 노출 자체가 안 되니까. 이거 우리 지금 뭐 하는 거라 그랬죠? 규격을 배우는 거라 그랬죠? 규격. 옵션은 여기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예시는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규격은 알고리즘이 알아듣는 거잖아요. 띄어쓰기, 컴마 이런 거에 따라서 AI가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가 나뉜다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5kg 띄어쓰고 대괄호 열고 10과 내외 이렇게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지금 규격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요거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그대로를 적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3kg 15과 내외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기도 개, 세트, 박스 이런 것만 그냥 쓰라는 거예요. 여기 눌러서 나오는 것만. 자, 상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미지 권장 크기 1000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최소 500픽셀 이상이어야 되고 10메가 이하의 JPG와 PNG 파일을 이용해라. 이게 뭐예요? 이게 규격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괜찮은 거는 자동으로 1000으로 보정이 돼요. 자동으로 보정이 되는데 이왕이면은 습관을 들이자는 거예요. 여기를 잘 읽어보고 이 규격에 맞춰서 업로드를 하는 거.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디벨롭을 하고 싶다, 규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도움말을 눌러서 보면 돼요. 여기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규격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중요한 요소들만 찝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여기 주요 정보, 브랜드는 편하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각자의 상호를 적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꿈틀농가, 제조사는 꿈틀농가 협력농장. 저는 보통 이렇게 적는 편입니다. 협력농장으로. 인증 정보, 우리는 인증 신고 대상 아니죠.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우린 병행 수입 아니고요. 미성년자도 구매 가능하고요. 인당 최대 구매 수량은 많이 구매할수록 좋죠. 판매 기간 설정 안 하고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부가세, 면세. 그래서 여기를 면세로 무조건 바꿔줘야 된다. 여기를 안 바꾸면은 과세분 매출이 잡히게 되니까 나중에 세무사님한테 보냈을 때 부가세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순이익의 10%가 날아가겠죠. 우리가 순이익 20% 정도 보고하는데 거기에 10%가 날아가면은 쉽진 않죠. 마음이. 그다음에 이제 검색어. 이 태그라는 개념이 뭐냐면 키워드가 있고 태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쓴 키워드는 노출이 되는 거예요. 내 경쟁자도 볼 수 있고 고객들도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태그는 무조건 나만 볼 수 있어요. 공개 처리되지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태그가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키워드야. 고객들은 얘를 보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신발을 팔려고 그러는데 나이키가 아니고 그냥 일반 신발을 팔아요. 그냥 일반 신발을 파는데 얘가 너무 잘 팔려요. 내가 여기 태그에 나이키를 적어 놓잖아요. 그러면 나이키를 검색한 사람한테 내 상품이 잡히는 거예요. 나는 키워드에 나이키를 넣지 않았음에도 태그에 넣어 놓으면 야, 너 나이키 검색했지? 근데 사실 이 상품 진짜 잘 팔린다? 요거 한번 사볼래? 라고 하면서 나이키를 검색한 사람한테 얘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게 겁내 잘 팔려요. 근데 내가 태그에 코스트코를 해놨어. 그러면 코스트코를 검색한 사람한테 내 제품이 뜨는 거예요. 내가 다루는 키워드가 아니어도 태그에 입력을 해놓으면 뜨게 되더라.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과일을 팔려고 하는데 코스트코를 검색해서 내 과일을 살 확률 거의 드물죠. 그러니까 여기 뿌리에 들어가는 요 태그들은 연관된 키워드를 넣어주는 게 좋겠죠. 메인 키워드로 넣기에는 애매하지만 그렇지만 얘도 넣으면 좋을 것 같은 애들, 그런 연관 키워드들을 태그에 넣어주면은 내가 신선 복숭아를 파는데 신비 복숭아를 검색한 사람한테 내 신선 복숭아가 띄게 할 수 있겠죠. 그게 태그의 기능입니다. 그럼 이 태그 연관 검색어를 어떻게 찾느냐? 내가 구좌당근이 만약에 상품이라고 해봐요. 그럼 구좌당근이라고 딱 했을 때 아래 나오는 키워드들 있죠. 요렇게 지금 검색을 안 했죠. 검색 버튼 안 누르고 나오는 키워드들, 얘네들 중에서 연관된 키워드들을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색했을 때 구좌당근에 대한 검색 결과라고 하면서 연관 검색어로 나오는 애들 있죠. 얘네들을 전부 다 적어주는 거예요. 지금 구좌당근이어서 대부분 연관 키워드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포도 이런 거 쳐볼까요? 자, 포도를 쳐서 연관 검색을 보면 캠벨 포도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근데 상식적으로 파인애플을 검색을 해서 포도를 살 사람이 있을까요? 뭐 몇몇은 사겠죠, 그죠? 파인애플 도시락 싸줘야지 하면서 포도도 싸줄까? 많이 없겠죠, 그죠? 그게 연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무작정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 이걸 검색하는 사람이면 내 상품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상품 정보 제공 곳인데 여기는 농수축산물로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그냥 사실 전체 상품 상세 페이지 참조 버튼 누르고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가끔씩 원산지에 대해서 쿠팡에서 요청이 올 때가 있어요. 여기만 풀어주고 여기에다가 고성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든지, 출고지는 판매자 주소록에서 이제 설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주 도서산간 배송 여부는 가능하다고 해야겠죠. 도서산간 지역에 사시는 분이나 제주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제품을 받아보실 수 있게 가능하다고 하면 되고요. 택배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송 방법은 신선 냉동으로 해주시고요. 묶음 배송 가능으로 해주시고, 배송비 종류는 무료 배송, 그 다음에 출고 소요일은 하루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고 소요일이 하루가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배송일은 하루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 이틀 뒤에 내가 요 날에 주문을 했으면 24시간 안으로 내가 발주를 하고, 발주를 하면은 그 당일에 배송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은 다음 날에 수령을 하겠죠. 그래서 요게 하루, 요게 하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출고일, 배송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고까지 소요일이 하루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요게 나중에 판매를 해보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이 출고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배송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안정적으로 하실 거면 처음부터 2일로 설정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규격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품 교환 요거를 4,000원으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매 요청 버튼을 누르시면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판매 요청 버튼을 바로 누르지 말고 여기까지 다 했다면 맨 위로 올려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찬히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상품 수정을 절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상품 정보에 지금 한 번 입력한 내용들을
절대 수정하면 안 돼요. 등록을 하고 나서. 왜 그러냐면 쿠팡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AI라 그랬죠. 새 상품이 딱 올라왔을 때 이 AI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얘를 노출시켜주는 게 아니라 노출해서 제외를 시켜놓고 잠깐 뒤로 빼놓고 너 안전한 상품 맞아? 너 혹시 마약 아니야? 너 혹시 위험한 상품 아니야? 너 어린이 인증 제품 맞아? 여러 가지들을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한 다음에 얘가 문제가 없을 때 상품을 이제 본격적으로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상위로 노출될지 말지가 여러 가지 점수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판매 등록을 하고 얘한테 마케팅을 태우고 잘 올라가던 중에 만약에 부득이한 이유에 의해서 얘를 수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면 AI가 얘를 여기 가만히 두고 수정해주는 게 아니라 빼요, 뒤로. 빼서 다시 확인해요. 즉 새 상품인 것처럼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정상적인 상품을 올려놓고 얘를 마케팅을 태워서 상위 노출을 시켜놓고 얘를 화약으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렇죠? 그런 걸 악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수정이 되게 되면 무조건 빠져요, 노출에서. 그래서 뭐 하자, 절대 얘네들을 수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찬찬히 내리면서 내가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실수한 부분들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판매 요청을 누르자. 이거 검토하는데 20-30분 쓰는 거를 아까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업로드까지 완성해 오시는 거, 그거를 미션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 발을 내디딘 거예요. 1000만 원 매출까지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 1000만 원 다 목표잖아요. 1000만 원 아니고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한번 파이팅 해보시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집중해야죠.